반갑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우리 동원군 브랜드 평판 올라가라고요. 댓글창에 정동원 이름 석자 써주시고 영상 시청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동원군은 바리톤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영상에서 테너라고 말을 바꾸었죠.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분석 리뷰할 영상은 정동원 군 콘서트에서 뮤지컬 커버 황금별과 나는 음악이라는 두 개의 작품을 가지고 제가 분석 리뷰를 하면서 발성 메커니즘적인 것들을 정말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용어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쉽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동원군의 놀라운 재능에 감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 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자, 보세요. 동원군의 후두개 컨트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목이 긴 사람들이 노래하기 유리할까요? 목이 짧은 사람들이 노래하기에 유리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목의 길이가 길면 후두개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민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목이 긴 사람들은 비교적 발성에 불리한 포지션을 갖게 돼요. 그런데 지금 동원군을 보면 얼굴도 작고 목도 살짝 길죠. 정말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성학적으로는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는데 후두개 컨트롤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주고 있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자, 세상을 할 때 흉성으로 밑에 저음을 싹 긁어주면서 세상을 두려워 중음이 올라갈 때는 흉성의 포지션을 살짝 풀고 믹스 보이스를 이용하죠.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자,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소리를 모아주죠. 동원군이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클래시컬한 발성의 레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러한 소리들은 배워야 나는 소리들이에요. 어떻게 배워야 나는 소리냐? 바로 성대 접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인 가요를 부를 때는 성대를 크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죠. 그런데 뮤지컬 발성이나 성악 발성은 성대를 붙이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그렇게 해야 소리가 멀리 나가니까요. 왜 이렇게 하냐면 애초에 성악은요, 마이크 없이 오케스트라와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대가 붙어줘야 돼요. 성대가 붙어주게 되면 진동의 수가 늘어나면서 목소리가 강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성악 발성이고 뮤지컬 발성이에요. 그런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마이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악가들과 뮤지컬 배우들의 발성이 비슷해 보이나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뮤지컬 배우들은요, 마이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리를 엄청나게 강하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를 부를 때를 보면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악은 그러한 경우들이 극히 드물어요. 피아노 시시모를 표현할 때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다 피아노로 깔아주거나 혹은 빠지고 났을 때 아주 살짝 낼 때가 있죠.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 강하게 내는 게 성악 발성이고 뮤지컬 발성은 마이크를 사용하되 클래시컬한 느낌을 잔뜩 묻히고 현대적인 느낌까지 붙여서 진행되는 것이죠. 지금 동원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뮤지컬 발성에 아주 잘 적응한 모습이네요. 성벽을 높이고 자, 성벽을 높이고 할 때도 동원군의 똑똑함이 보여집니다. 발성 레슨만 하다 보면요, 이 부분을
성대를 잔뜩 붙여서 성벽을 높이고 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나요? 성벽을 높이고 뒤에서 풀죠. 성벽을 높이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도 굳게 닫았네. 문도 굳게 닫았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핵심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황금별과 나는 음악을 리뷰를 하는 건데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동원군은 바리톤, 하이바리톤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영상에서는 테너라고 말합니다. 테너도 어떤 테너냐면 렛제로 테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의 동원군은 후두를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아도 저음이 풍성하게 났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변성기 기간인데도요, 대부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다 바리톤이 됩니다. 그런데 동원군은 참 신비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비껴갑니다.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가요? 소리의 빛깔이 가벼워졌고, 이제는 저음을 낼 때는 후두개 컨트롤로 흉성을 사용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테너들한테 나타나요. 그런데 동원군이 바리톤에서 테너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아이들을 만나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 주위에 미국에서 또 박사까지 하고 온 동료들에게도 한번 들어봐라, 너 생각에 바리톤이야 테너냐, 그러니까 저와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동원군이 성장 과정에서 특히 발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데이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변성기가 왔을 때 우리가 파트, 성종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군은 우리의 경험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조차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되시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천재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는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이죠. 뻔한 것은요,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자, 이 부분도 보면 예전에는요 그냥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후두개를 내려서 저음을 풍성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테너들이 저음을 낼 때 하는 모습입니다. 북두칠성 북두칠성. 자, 보세요. 북두칠성 하는데 테너들에게만 있는 띵불의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띵불이 뭐냐면 반짝반짝하고 알맹이가 가득 찬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톤들에게도 띵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띵불은 화려하고 얇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황김별을 자, 들리시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들리실 거예요. 황금별을 할 때 테너들만 가지고 있는 화려한 소리들이 있어요. 저는 동원군이 이 소리를 내는 걸 딱 보면서, 야, 테너로 바뀌었구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제가 너 바리톤이다, 너 테너다 이렇게 말해준 게 거의 99% 다 맞았거든요. 그 1%가 바로 정동원군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타고난 아이들은 어쩌면 많은 지식을 전수하는 것보다도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더 큰 발전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부분적인 면에서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신동소리 듣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는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학문화가 되어 있고 답이 내려진 부분은 공부를 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재능만 믿고 있다가 이런 메커니즘적인 것들을 뒷전으로 놓으니까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성인이 돼서는
그냥 평범해져 버리거나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동원군을 보면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주 좋은 트레이닝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생은 너에겐 배움터 떠나야만 해. 인생은 너에겐 배움터 떠나야만 해.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동원군이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떠나야만 해 할 때도 자연스러운 테너의 소리들은 떠나야만 해 편하게 될 텐데 지금은 해 약간 둥글게 내죠. 그런데 여러분 전 신기한 것은요, 이게 말이 쉽지 저 나이대에 구사할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실제로 뮤지컬 배우들이 연습하는 공간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성인인데도 대학교를 뮤지컬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발성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자극받아야 돼요. 대중들에게 티켓팅을 통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프로는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 정동원 군처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원 군이 프로의 마인드가 없었다면 그냥 치기 어린 소년처럼 부족한 모습도 사랑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대중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냉정한 부분들은 정말 냉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린 소년이 프로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대중들을 향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 소년의 노래를 듣고 힐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파멸로 가득 찼다. 이 세상은 파멸로 가득 찼다. 자, 보세요. 파멸로 가득 찼다. 소리를 밑에서 만들어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뮤지컬 팀에 보컬 코치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인인데 발성이 너무나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다가 동원군을 보니까 진짜 박수가 그냥 나옵니다. 난 결코 밖을 보지 않아. 결코 밖을 보지 않아. 자, 난 결코 밖을 보지 않아 할 때도 여러분 레가토를 이용하죠. 선율을 그리잖아요. 한 호흡으로 음정이 끊기지 않게, 음가가 끊기지 않게 한 선으로 부르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노래로 붙이를 한다, 이러한 표현까지 써요. 그러니까 노래를 끊어 부르지 말고 한 선으로 정확하게 불러라, 이러한 표현이죠. 저 세상에서 널 지키겠다 하셨네. 저 세상에서 널 지키겠다 하셨네. 자, 보세요. 저 세상에서 할 때 딕션이 시옷 발음에서 자칫 촌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원군이 참 세련되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동원군의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뮤지컬 곡은 클래식한 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 불러버리면 굉장히 올드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동원군의 노래가 올드한가요? 아니죠. 그리고 동원군은 원래 트로트 신동이었어요. 트로트는 원래 올드 스쿨이라서 노래를 할 때도 바이브레이션 폭도 크죠. 그런데 지금 동원군의 노래가 트로트가 연상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뮤지컬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동원군도 자신의 발성을 여러 개로 만들어가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엄청난 박수를 받아야 돼요. 동원군이 이번에 조그만 실수를 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그런데 그런 실수를 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 동원군에게 악플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인간들 진짜 못됐다. 자기 자식이 이러한 욕을 먹으면 본인은 잠도 못 잘 거면서 이렇게 천재 소년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박수를 못 쳐줄 망정 이 어린아이에게 그러한 말을 해야겠나? 저는 이러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청동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악플을 달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냥 전응아 취급해버리십시오. 제가 예전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싹 모아서 한번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요,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원형 탈모까지 왔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요, 동원군을 향해서 악플을 남겼던 글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 그냥 개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여러분 진짜 동원군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러한 천재 소년에게 대한민국을 훗날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이러한 천재 소년에게 말도 안 되는 악플이라니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유튜버 분이 동원군이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무슨 뭐 행사도 취소하고 많은 일정들을 취소하고 자숙을 해야 된다. 아니, 이 엔터 업계에서 신뢰가 생명인데 이미 계약금 받고 입금이 되어지고 스케줄이 잡혀있는 행사를 취소한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모르고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동원군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잘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가 본인의 발목을 잡지 않게끔만 노력을 하면 됩니다. 우리 대중들은요, 또 금세 잊어버리고 그 아티스트가 선사하는 작품을 통해서 또 위로받게 되어 있으니까 힘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동원군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동원군 절대 기죽지 말고 더욱 힘내서, 동원군을 응원하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많으니까 그 전응아 같은 사람들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금처럼 아티스트의 면모를 갖추고 프로페셔널적인 정신을 갖추고 활동을 한다면 대중들은 동원군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유길 떠나, 음악을 끌어가는 힘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게 또 있어요. 동원군의 몸을 보게 되면 슬림하잖아요. 저처럼 두툼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흉곽이 넓고 앞뒤로 커야 호흡근이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나 수영 선수들을 보면 상체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근육이 많은 게 아니라 애초에 뼈의 형상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니까요. 그런데 동원군을 보면 그런 형상을 나타내지 않는데도 저렇게나 잘 해내죠. 저는 동원군을 보면 진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째 동원군을 응원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험한 세상, 험한 세상. 동원군이 그러한 테크닉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고개를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바이브레이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험한 세상, 험한 세상, 험한 세상. 제 생각은요, 동원군이 성대와 이 설근으로 하는 바이브레이션은 이미 이 트로트의 감각이 너무나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바이브레이션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습관을 기억을 해요. 아무리 탁월한 보컬이라도요, 여러 가지의 창법, 여러 가지의 테크닉들을 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군이 여기에서 선택한 것은 애초에 다른 접근을 해가지고 다른 습관을 만들어낸 거죠. 참 똑똑하지 않나요? 지금 노래 학원을 한 달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고 계실 거예요. 떠나야만 해, 떠나야만 해. 테너의 소리가 들리시죠? 여러분, 이러한 소리들을 테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종을 나눌 때요, 여러 가지 면을 봐야겠지만 크게는요, 첫 번째 목소리의 색깔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특정 성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성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보컬 트레이너들이 제자들의 성종을 알려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방황을 하죠. 바리톤인데 또 베이스인데 본인이 테너인 줄 알고 맨날 고음만 파다가 성대 결절이 걸리고, 또 반대로 테너인데 맨날 베이스나 바리톤 노래들을 하다가 고음을 잊어버리고 고음을 못 내고 고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원군을 보면 자신의 성종에 맞게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있어요. 참으로 훌륭하네요.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저는 이 부분 가사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야, 정말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데 동원군이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딕션까지 짝짝 씹어주면서 너무나 잘 살리고 있네요.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여러분, 제스처랑 표정과 박자를 이끌어가죠. 지금 여러분 다 라이브잖아요. 악기들도 실제로 동원군의 제스처 하나하나 보면서 다 맞춰가고 있는 건데, 무대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 카리스마가 부족하면 저기에서 다 불협화음이 납니다. 악기가 빨리 나가거나 노래가 빨리 나가거나 내가 세디단 음표를 맞춰야 되는데 가수 혼자만 세디단을 하고 있다거나 정말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원군이 지금 적절한 제스처들을 하면서 악기팀들을 이끌어가죠. 여러분, 소년이 저걸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원군의 나이의 아이들을 데리고 무대를 만들잖아요. 정말 선생들 그날 뻗어버립니다. 탈진 와버려요. 왜냐면 실제로 악기팀들하고 맞춰줄 때 선생님들이 제스처 하나 그리고 부분에서 어떠한 큐를 줘야 되는지 이런 상세한 부분들까지 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들은, 담당 선생님들은 그날 그냥 뻗어버려요. 회식이고 뭐고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자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동원군 보세요. 누가 뭐 알려주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다 해내잖아요. 야, 그리고 혹시라도 동원군을 이렇게 이끌어주신 스승님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천재들을 사실 레슨을 해서 이끌어간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선생님도 그 스승도 천재성을 띄어야만이 이런 천재들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저 집중력 보세요. 황금별 할 때도 소리 라인을 쫙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머리를 살짝 흔들어주면서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주면서 감정까지 넣죠. 세상을 향해서 자,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면인지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소리쟁이였다면 세상을 향해서 아예 그냥 소리를 가득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노래를 줬다가 뺐다가 다 표현하잖아요. 행을 떠나야 해. 자, 이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여행을 떠나야 해. 여행에서는 소리를 약하게 했다가 떠나야 해를 할 때는 악센트를 강하게 주면서 다이나믹을 확 올려버리죠. 북두칠성 소리 위치 기가 막히네요.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표정과 제스처 보세요. 이 곡을 또 분석을 해보려고 현직 뮤지컬 배우들의 황금별과 나는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알아야, 공부를 해야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원군이 참으로 큰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능력이냐? 대중들을 집중시켜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누군가는 노래를 참으로 잘해도 그냥 잘하네, 오케이, 이 정도 반응을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동원군이 노래를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보고 있죠. 빨려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이 A급 스타가 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들을 뽑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볼까요? 가능성을 봐요. 대중들을 몰입시킬 수 있냐? 너가 그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연습생들을 실제로 딱 뽑아놓고 보면 실력이 그닥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그들이 스타가 돼버리죠. 지금 동원군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동원군의 모습을 보면요, 박효신 씨도 보이고요, 준수 씨도 보이고요, 메이저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들의 모습이 잠깐 다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원군이 이 곡을 연습할 때 그분들의 영상을 놓고 공부를 했다는 증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재들은요 다른 사람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저것밖에 못해? 안 봐. 내가 최고야. 이러한 거만한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 믿습니다. 본인 음악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원군은 여러 사람의 작품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동원군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원군의 모습에서 여러 뮤지컬 배우들의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동원군의 미래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냥 우주총동원 여러분들에게 조회수만 올리려고 극찬하는 것이라면 저는 유튜브 접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표정, 말투, 언어, 이 많은 것들, 눈빛, 이 수많은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3년 동안 제가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혹 제 영상을 제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저는 평상시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도요, 제 대화 주제가 임영웅 씨와 정동원 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영웅 씨는 지금 만들어진 스타로서 국내 로컬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고, 동원군은 천재의 성장기를 우리에게 선사하면서 우리가 또 힐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인들에게도 동원군과 임영웅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극찬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때 맞아 내가 느끼던 게 저거야, 김 대표가 설명을 해주니까 내 감정이 이제서야 표현이 되네 라고 하시는 거겠죠.